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이 차트 매매하는 거를 조금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주말 동안 카페에서 그 차트 매매가 맞다 아니면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그런 기본적인 기본적인 분석에 의거한 그 매매가 더 낫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오갔는데,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가진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촬영을 시작해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좀 중장기적인 좀 종목들을 한번 그 분석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했는데, 이 개념을 먼저 좀 잡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별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꼭 뒤로 가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잘 봐주세요. 제가 최대한 천천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용어 최대한 설명하지 않으면서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드려 볼 테니까요, 같이 잘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어서 많이 좀 보셨죠? 이거 일목균형표라 그래가지고 구름대 매매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투자자분이 그 필명이 일목 어쩌고저쩌고인가 아니면 무슨 어쩌고저쩌고 일목인지, 아무튼 그 필명을 가진 분이 만드신 이론이에요. 그래서 오래됐어요. 몇십 년 된 이론인데, 요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26일 전의 움직임을 오늘 날짜에 표현해 놓은 거예요. 26일 전의 움직임을 오늘 날짜에 표현해 놓은 거, 26일 전의 흐름을 오늘 날짜의 주가 흐름에 표현해 놓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거는, 이번에 기초적인 분석은요, 구름대가, 이 구름이라고 하거든요. 붉은 구름, 파란 구름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구름대보다 주가가 상단에 올라가 있어야 좋은 거고, 주가가 구름대 하단에 잡혀 있으면 안 좋은 거다라는 게 이분의 이론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으로 추세를 잡을 때 쓰는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6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시점에 추세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찾아보겠다 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 쓰이는 기준선들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후행스팬 26일짜리로 되어 있죠. 보라색이. 현재 주가를 26일 전으로 앞당겨 놓은 거예요. 앞당겨 놓은 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환선이라고 적어 놓은 초록 색깔 선 보이시죠? 요게 이제 9거래일 동안에 평균 값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9일 이평선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검정색 가장 중요하게 표시해 놓은 이 기준선 26일짜리는요, 26일 거래일 동안의 그냥 평균 값이에요. 그러니까 26일 이평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이걸 기준으로 이분이 그 어떤 이론의 기초를 이걸로 쓰셨기 때문에 제가 굵은 선으로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가 되어 있죠, 그죠? 요게 선행스팬 하나고 요게 선행스팬 둘이에요. 그래서 선행스팬 하나짜리 뭐냐면 전환선과 기준선의 평균 값이에요. 그리고 선행스팬 두 개짜리는 52일간의 최고가 최저가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평균 값입니다. 그거를 26일 앞으로 보내놓은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그냥 이론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그 도구들을 가지고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분께서. 그래가지고 자, 구름대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간단하죠. 여기 그대로 설명드렸잖아요. 자, 선행스팬 하나짜리가 여기 잡혀있죠, 그죠? 그리고 선행스팬 두 개짜리가 여기 잡혀있습니다. 선행스팬 하나짜리 값이 더 커지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구름대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반대로 선행스팬 두 개짜리가 선행스팬 하나짜리보다 그 값이 더 커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파란색 구름대가 완성이 되겠죠. 그 반대는 붉은색 구름대가 완성이 되겠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개념이 어려우시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선행스팬 하나짜리, 그러니까 선행스팬 두 개짜리 하나짜리가 있잖아요. 하나짜리와 두 개짜리가 있는데, 두 개짜리,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의 값이 단기 추세선보다 더 값이 커진다 그러면은 요런 그림이 나오는 것이고, 단기 추세가 중장기 그 추세보다 더 값이 크다 그러면 이런 좋은 추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너무 기초적인 차트잖아요. 차트의 기본적인 이론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 어떤 구름 모양의 이런 그림으로 그냥 형상화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모든 차트 매매의 기본이 거기서 시작이 되잖아요. 다 단기 추세가 중장기 추세를 지금 뚫고 가려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차트를 읽어내잖아요. 대부분의 이론들이. 그게 한 줄 핵심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거를 이제 구름대 모양을 해가지고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구름대 위에 안착해 있으면 상승 추세라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그 구름대보다 주가가 이격이 벌어져 있으면 더 큰 강한 상승 추세라는 것이고, 주가가 구름대 아래 잡혀 있으면 하방 추세라는 것이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목균형 구름대 분석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는 일목균형 이렇게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내가 좀 요즘에 구름대 좀 잡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몇 가지 이 이론에서 볼 수 있는 게 더 있기는 해요. 그 기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선이 전반적으로 상향 추세다 하면은 좋게 보는 그냥 뭐 기준선 매매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게 21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껍게 제가 표시를 해놨죠, 가운데. 그래서 20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평균값이잖아요. 이평선이잖아요, 그죠? 말이 어려운데 별거 없죠. 그걸로 이제 추세를 보는 방식이 있고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거는. 그리고 자, 기준선을 잡아두고 전환선, 초록색이죠. 전환선이 이 기준선을 계속해서 상향 돌파하면서 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 요거를 보고 하는 추세 매매가 또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죠, 그죠? 요때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선보다 전환선이 하단에 잡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주가 흐름이 좀 약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실제로 약했죠, 그죠? 그리고 다시 기준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환선이 기준선 상단에 잡혀서 계속 이렇게 흘러갈 때는 주가 흐름이 좀 좋았다라고 보는 추세 매매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 후행 스팬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후행 스팬이 주가를 상향하고 있을 때, 상향 돌파하고 있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후행 스팬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종목 가지고 제가 지금 주가 자리가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보셨을 때, 아직 후행 스팬이 주가 하단이어가지고 아직은 매수 자리로 보긴 조금 그런데요?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요 붉은색 구름대가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붉은 자리를 강세로 보고 요 파란색 자리를 약세로 보는 거예요. 그게 기본 구름대 일목균형 매매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구름대가 두꺼운 자리 있죠, 이렇게. 요 두꺼운 자리들은 지지 저항이 좀 세다고 보는 거고, 좀 얇아진 요 지점에서는 그 반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대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면 하락 추세 전환이 열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다시 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전환이 되는 이 지점에서는 주가가 향후에 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는, 그 반대 개념으로 보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표를 가지고.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일목균형 구름대로 본 지금 그 아모레퍼시픽의 현재 흐름은요, 좋죠? 지금 상단에 잡혀 있잖아요, 그죠? 기준선 위에 잡혀 있고, 그죠? 후행 스팬도 상단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일목균형표에 의해 바라본 아모레퍼시픽의 지금 현재 자리는 상승 추세다, 자리 좋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뭐 정반대로 본다면 이런 때는 좀 안 좋게 보여지겠죠. 이런 때는 좀 위험한 자리라고 해석이 되겠죠. 왜? 구름대 아래에 있잖아요, 주가가, 그죠? 기준선 아래에 잡혀 있고, 이런 때는 좀 위험하다고 그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죠? 이때는 후행 스팬도 하단에 잡혀 있잖아요, 주가보다, 그죠? 이런 자리들은 보시면 안 된다라고 요 일목균형표의 그 해석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어려운 거는 없으시죠, 그죠? 요런 땐 좀 피해가시고 이럴 땐 사야 된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자, 파란색에서 붉은색 구름대로 전환이 될 때는 좋은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일목균형표의 그 해석상으로 우리가 매수 자리를 잡았다고 하면 어느 자리에 잡았어야 하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파란색 구름대를 상단으로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기준선도 뚫고 올라가줘야 돼요, 그죠? 시원하게.
그리고 후행 스팬도 주가보다 상단에 있어 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고려하고 전환선도 가급적 끼면 상단에 잡히면 좋겠죠. 그죠?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지점이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요 정도 자리가 되겠네요. 그죠?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킵니다. 파란색 구름대보다 주가가 상단이고, 기준선 상단이고, 그 다음에 전환선보다도 상단이고, 후행 스팬 하단이고요. 그럼 모든 게 완벽하잖아요. 그죠? 이 정도 자리가 좋은 자리다라고 일목균형의 해석상으로는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도 주가가 흐름이 바로 좋았어요. 그죠? 바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이렇게 가다가 또 계속 흐름이 좋았네요. 그죠? 요 해석상으로, 요 아모레 퍼시픽을 가지고 본 해석상으로는 요 구름대 매매가 잘 통했네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이틀 전에 아모레 퍼시픽을 분석할 때는 어떻게 제가 분석을 했었죠? 해석했었죠? 거시경제 측면에서 요즘에 소비 지표들이 너무 날뛴다. 이거 조금 눌러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연준에서는 뭔가 슬슬 카드를 만지작거릴만 해 보이는 신호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산업의 측면에서는 소비주들이 공매도 조정 국면에서 조정을 안 받고 탄력을 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어졌던 미국 그 CPI 지수발 인플레이션 장세, 조정 장세에서도 오히려 해지가 되면서 주가 탄력을 연이어서 두 번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을 받은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대 자리로 잡기에는 사실상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눌려주면 소비주 장세에서 다시 성장주 위주의 장세로 시장의 성격이 조금 변할 수 있으니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전달을 드렸어요. 그죠? 이 일목균형표로 본 차트의 분석과는 정반대 해석을 냈어요. 그죠? 근데 제 그 유튜브 메인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시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 그죠? 이게 뭐냐면 주식 분석을 하면서 이 네 가지 과정,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차분히 내려오면서 전부 다 조화롭게 봐야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제가 그 보는 그 공부의 순서이기도 해요. 제가 그 기업을 스크리닝하는 순서이기도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기업 분석 영상을 제가 찍거나 혹은 기업 상담을 드릴 때 보면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글로벌 업황이 어떻고 현재 이쪽 산업 흐름이 뭐 중국, 미국 막 살라살라 하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점이 향후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기업들이 현재 어떤 위치에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상대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사업 전개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게 실적이 가셔야 되면 주가 탄력이 예상됩니다. 제 주변인들의 평은 대체로 어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평선 기준으로 주가 흐름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지지 저항을 체크해가지고 1차 매물대, 2차 매물대를 보고 매수자리는 한 요 정도 하단으로 잡아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기업을 분석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 투자자분마다 선호하는 방식은 좀 다 달라요. 저는 좀 쫄보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지표만 보고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비단 그 주식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경우에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주변에 만약에 누구누구가 이게 이렇대라고 했을 때 그 얘기 하나만 들어도 사실은 그 분야에서 저보다 만약에 그분이 전문가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듣고 가면 기본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 기업 분석을 하듯이 그 어떤 의견을 참고는 하지만 이 네 가지 과정은 반드시 거쳐요. 그래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 가장 친한 20년 지기들이 반도체 현직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내용들을 이 친구들이 누구보다 잘 알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의 말도 제가 참고만 할 뿐이지 이 네 가지 그 검증 과정은 다 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이게 이렇다라고 딱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언어, 수리, 사탐, 과탐 이렇게 우리가 교과 과정을 거쳤잖아요. 근데 특정 어떤 한 가지 학문에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할 수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학교를 내 의지에 의해서 선택으로 진학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팔방미인으로 다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좀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최소한 다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좀 보는 편이고, 너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어느 하나에 막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가 딱 그것만 봐서 될 것 같았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셨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뭐 맞다 틀렸다의 논쟁에서 초입자 분들이 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창 공부를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있으실 텐데, 순서들이 있으실 텐데, 이게 맞느냐 틀리냐를 해버리면은 이 과정에서 얼마나 혼동스럽고 허탈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답은 간단해요. 다 해버리시면 됩니다. 그죠? 간단하죠. 그래서 자, 경험자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투자자의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 따라서 이 분야마다 힘을 실어야 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투자자분이 투자금이 좀 크신 분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차트 매매 쪽으로 하신 편이 전 좀 더 좋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장투보다는 대형주라든지 혹은 당일 거래량이 크게 터진 테마주 위주로 잡고 1, 2%대 그냥 스케일 매매를 치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만약에 장투를 한다 그러면은 마틴이라고 하는, 제가 이거 카지노 쥐고 놀 때 쓰던 방식인데, 그러니까 소량씩 계속 담아가지고 마이너스 국면으로 갈 때마다 기존보다 2배 수량으로 배팅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단 잡고 가는 거, 바닥 주가를 잡는 방식. 그래서 자본금이 크다는 장점을 잘 살리는 방식이겠죠. 이런 방식이 좀 유리하다고 봐요. 여기서 더 완벽하려고 하면은 시장 흐름까지 읽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음봉이 크게 터져줘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계속 하단으로 갈 것이라는 그 예상을 해가지고 그 하단을 잡고 노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상승 국면으로 태워가는 방식의 투자가 저는 좀 좋다 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단가를 낮춰두고 한 달에 한 번 오는 조정을 태워가지고 크게 한 번 딱 먹는, 요즘에 제가 좀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방식이 자본금이 크신 분들한테는 좀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다, 내가 좀 중간 정도의 투자 자금이다 하시면 스윙하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를 섞는 방식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틴을 잡기엔 좀 부담이 되고, 대신에 이제 이런 분들은 기업 분석이라든지 산업 분석을 조금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좋은 기업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등산 매매를 태워가는 거, 이게 저는 좋다 보거든요. 미끌려도 나는 뭐 장기 투자지 뭐 하면서 합리화하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거, 이게 좋다 봐요. 그래서 그냥 한두 종목을 가지고 그 해 연말까지 내내 끌고 다니면서 그냥 반등 국면마다 수익금을 차곡차곡 계속 누적시키는 거. 그래서 투자 자금은 늘리고 유망산업 하나를 쥐고 끝까지 데려가면서 공부를 하는 형태. 저는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투자 자금이 조금 아직 많지 않으시다고 하시면요, 만약에 저를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20대 초반으로 저를 돌려놓는다고 하면은 저는 적은 금액으로 바로 위에 말씀드렸던 그 스윙, 그리고 안되면 장투하지 뭐, 그 매매를 가지고 등산 매매를 계속 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공부를 엄청 할 것 같아요. 그냥 당장의 투자는 체험판이다라는 개념으로만 잡고, 어차피 투자 자금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실력이 배양됐을 때 0을 몇 개 붙여버리면 수익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연습한다라는 개념으로 최소한 1년 이상 하면서 당장의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꾸준한 수익이 3%가 됐든 1%가 됐든 그 월마다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이 됐을 때,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내가 한번 크게 잃지 않는 그런 경험이 없어졌을 때, 확신이 드는 때 투자 자금을 확 늘려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서 만약에 투자 자본이 많은데 단기 투자하기에는 아직 자신이 없다 하시면요, 한 90% 정도 장기 투자하시고 한 10% 정도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잃지 않아야 되잖아요. 일단 잃어도 부담이 되진 않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산전 수전 막 공중전 5만 건 다 경험하다 보면은 시간이 가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상황에 직면을 하겠어요. 그죠? 결국은 거시경제든 뭐 산업분석이든 기업분석이든 차트 분석이든 의미가 다 있지만 그 밖에 또 여기서 경험에서 오는 감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공부가 이론적으로 완벽히 되어 있어도 내가 이걸로 이론상으로는 절대 안 깨지겠는데 하는 날이 있어도 여기 결국엔 또 감이 어느 정도는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도 분명 언젠가는 찾아오겠지만 이론적으로 완벽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경험까지 축적이 되셔가지고 그때 정말 이제 내가 적어도 크게 잃고서 시장에서 퇴출당하지는 않겠는데 하는 그런 날이 꼭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실 거예요. 주변에 그 슈퍼 개미 분들이라든지 뭐 전문가들 유명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대단하신 분들. 그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여유 있으시지 않으세요? 보면은 그게 단순히 이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여유인 거거든요. 초반에는 다들 아마 막 이렇게 저렇게 별거 다 하시면서 깨지셨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뭐 이 이론이 정말 완벽하구나, 대박, 나 이제 막 인생 바뀌었어 하면서 막 새초로만 눈이 되는 때도 분명히 다 있으셨을 거고, 근데 결국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고 또 하다 보면서 결국에는 이 주식시장이 결국은 요령이라는 게 통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결국은 그냥 완벽하게 공부만 또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공부도 잘하면서 깨지면서 배우는 경험들을 축적시켜가면서 시간을 버텨내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누가 하느냐 아니면 그걸 견뎌내느냐 정도의 차이라고 보는데, 뭐 어느샌가 딱 지나고 나서 보면은 잘 안 읽게 되는 날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어느 정도 이치를 깨닫는 거고,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 소수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 자기가 결국 상위 1%가 돼가지고 나머지 99%의 투자자들은 결국은 시장에서 이탈하겠구나라는 걸 그분들은 또 알고 계실 거고요. 자기 1%에 속한 자기들은 끝까지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거다라는 것도 아마 그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 99%의 대다수의 분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그 과정을 자기들은 이미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겪어내신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 과정,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의 시간들을 못 견뎌내셨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잘못된 공부법을 통해 가지고 잘못하셨거나 혹은 애초부터 아예 공부를 안 하셨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거겠죠. 그죠? 굉장히 잔혹한 곳이에요. 여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잔혹한 곳이에요. 그리고 살아남는 자들은요, 그 방법을 알면서도 좀 지켜만 보거든요. 대부분 좀 잔인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하면서 느끼지만 딱 뭐라고 표현이 되진 않는데 알려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은 그 받아들이는 분들의 간절함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라서 배우는 게 뭐 한 10%라고 하면은 나머지 90%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진짜 마지막 하나라고 하면은 자신감에 잔뜩 차여 있는 시점이 오거든요. 매매가 되게 잘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작가처럼 그 레버리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풀베팅 하게 되는 그런 오만함과 글로벌 경제 위기라든지 뭐 대세 하락장이 지을 수 없이 딱 만나게 되는 그 순간, 그런 때를 좀 만나게 되면 인간의 본성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경우, 요런 좀 그런 행운도 불행도 피해 가셔야 되겠죠. 그런 것까지 다 피해 가시고 또 하셔야 돼요. 이게 참 어렵다. 그죠? 어렵습니다. 이게 매번 느끼지만 그래서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즐기세요, 여러분. 가끔 저는 부럽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막 배우는 그 과정들이 보여지는데 막 필기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노트를 제가 가끔 보면은 막 이게 막 눈이 번뜩이시는 게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예전 생각도 나고, 이제는 뭐 그때처럼 제가 막 의지도 없거든요. 그때만큼 의지도 없고 장도 막 그렇게 집중해서 오래 보기도 힘들고 지금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시기에 그 과정에서 너무 크게 잃지만 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얼른 좀 공부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50% 이상 먹고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조차 제대로 그 정립시키지 못하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대다수니까요. 저도 뭐 그랬었고요. 그래서 말이 좀 너무 길어졌는데 여튼 여러분 아무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요. 봄이 막 이제 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보니까 5월이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좋은 주말 맞이하시고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